한국석유공사에서 제가 노조를 제일 먼저 결성을 하자 그게 이제 시금석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KBS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결성이 됐죠. 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제가 이제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지금도 보면은 막 민주노총의 사사건건 발목 잡고 비판하고 그런다고 지금 후배들은 욕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 민노총에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다 우리 김 원장님의 후배들이 되니까. 새카만 후배죠. 예. 그러니까 꼼짝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죠. 그 당시에 사실 정말 총칼이 무서워가지고 꼼짝도 못한 친구들이 정말 멍석 깔아주고 나니까 지들이 장 본다고 요즘은 막 다 지들이 노동한 것처럼 운동한 것처럼 저러니까 거기에 제가 격분이 돼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래서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민주노총 이 깡패 같고 이 잔인한 놈들 이놈들 앞에는 얘네들은 법도 없고 국가도 없습니다. 그냥 오직 뭐 자기하고 이념이 틀고 생각이 틀리면은 동료들도 뭐 죽창으로 찌르는 게 현재 민주노총. 그래요? 그럼요. 예. 이제 우리가 민주노총에 대해서 확실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요. 그 민주노총이라는 이 사람들은요 암적인 존재입니다. 예, 생겨서 태동해서는 되지 않을 그러한 집단인데 자기 부모 간에도 만약에 이념이 틀리다라면 부모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집단들이 바로 이 민주노총 집단들입니다. 이거 보시면 알지만 제가요 오죽하면 제목을 노조는 국가와 기업의 재앙이라고 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치인보다 집단보다 더 야비한 것이 바로 민주노총 집단인들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 전교조 학생들 앞에서 자위 행위를 하지를 않나, 같은 동료 여교사를 강간을 하지를 않나, 자기의 전교조 그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학생, 전교조다. 네. 예. 그리고 사실 집에서는 숟가락 하나도 아까워가지고 애지중지하면서 자기 가족과 자기 인생 미래를 보장하는 회사 가서는 비싼 기물들 다 때려 부시고 이게 하는 게 민주노총의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사라져야 될 그런 집단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자동차도 지금 결국은 이번에 트럼프가 자동차 공장 하려는 자국으로 알아내 갖고 지금 3조 5천억 지금 투자도 한다고 선언했거든. 현대자동차도요. 근데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장사를 하려면은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예. 그렇게 된다는 거는 생산량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예, 직접 예, 한다는 예, 거니까 국내 생산이 없어지는 거 없어지죠. 아니에요? 예. 그럼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 알면서도요. 당장 뭐 요 앞에 강의인 줄 알면서도 막 내 거 달라고 그럽니다. 회사는 망해도 나는 살겠다는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 가진 친구들이 바로 민주노총의 그 썩어 빠진 집단들입니다. 뭐. 철도노조도 89명 지금 해고시켰지 않습니까? 이번 우리 촛불 집회 태동시킨 이 주역들 89명 지금 해고 통보 다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에서요? 예, 철도공사에서요. 네. 이번 철도공사 애들이 이번에 광화문 집회 사실 불씨 붙였거든요. 그 민주노총 애들이. 네. 근데 다 해고됐어요, 그 사람들. 예, 89명 지금 해고 다 시켜놨습니다. 그래갖고 철도청에 여기 코레일려 가보면은 철도공사. 예, 네. 코레일 가보면은 해고자들 출입시키지 마시오 해갖고 다 쪽지 붙여놨습니다. 아주 그게 네. 민주노총이 그러니까 결국은요. 조합원 위원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 다들 실업자로 만드는 그 장본인들이 민주노총입니다. 삼성이 이번에 대졸 사업 모집 안 합니다. 삼성은 뭐 이번에 그 지방대학의 할당제도 없앴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저 촛불 세력이나 이 지금 이 난리를 치면서 그 젊은 지방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이 앞길을 막아버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 민노총이. 예.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면요. 다음에 대통령이 될 분들은 재벌 옹호 그리고 기업 옹호 그리고 노사 간의 중재 역할을 할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양대노총이 재벌 해체는 들고 나왔습니다. 네. 거기다가 문재인이라는 차기 유력 후보까지 재벌 해체. 지금 외국에서는요, 우리나라 재벌들 오면은 최대한 굉장히 대우를 굉장히 잘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외국으로 가지. 지금 이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다 하루꼴이란 말입니다. 아, 그리고 요새는 투자 유치하려고 특혜도 많이 주고 예. 여기서 고생하면서 예. 그렇게 그 힘들게 매일 파업하는 노조와 싸우면서 예. 여기서 비즈니스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요, 사실.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문재인 저런 양반이 대권이 돼가지고 집권을 한다고 그러면은 뭐 집권도 못 하겠지만 집권을 한다고 그러면은 예. 네. 이 나라요 실업자로 실되고 기업들 다 해외로 떠납니다. 뭐로 여기 뭐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나는 게 또 이 부분에서 하나 있는 게 노무현 대통령 때 노동자들의 그 시위와 폭력 시위 예. 그리고 파업 이거 엄청났지 않습니까? 엄청났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그 씨가 그야말로 권력의 실세였던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행복했느냐 이거 생각하시면 답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2015년도에 네. 7월 달이죠. 예. 그때 이제 전국 노총이라는 제3 노총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예. 그때 참 그 저기 선언문의 제목을 보니까 민주노총과 전쟁을 선포한다 이러셨거든요. 그거였습니다. 예. 네. 국회의사당 가가지고 대변인 자격으로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민주노총과 전쟁을 선포하노라 하면서 또 네. 이야기가 문재인은 총살감이라고 그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혼신의 노동개혁을 빨리해갖고 이제 왜냐하면 여성 대통령으로 자기 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도 대처거치 한번 말이야 강하게 노동조합하고 싸워갖고 한번 노동개혁해서 힘든 노동자들 어려운 소외층 연봉 2, 3천만 원 받는 사람도 똑같이 많이 받게 한번 이렇게 좀 해보자 이렇게 노동개혁을 부르짖었는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또 나와갖고 말이야 노동개혁 노총하고 똑같이 반대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문재인 저런 사람 총살감이다 말이야 대통령병에 걸려가지고 저러고 있다 말이야 선거 뒷전이고 그래 북한 같으면 당신 벌써 총살감이다 내 말 맞냐 안 맞냐 서면 질의해달라고 내가 그러니까 진짜 노동자를 위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그렇죠 하신 거죠. 예예예 네. 요 민주노총의 그 목소리 큰 몇 명 얘네들 얘기 듣고선 앵무새처럼 꼭두각시 노릇하고 있는데 진정한 대통령일 것 같으면은 1,600만 명의 노동자를 갖다 옹호해야죠. 자기도 말 맞다나 뭐 흑수저에 태어났다고 맨날 하는 사람이 흑수저 편대로 해야지 지금 귀족노조 편들면 되겠습니까? 지금 시급한 게 노동개혁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요? 물론입니다. 지금. 네. 노동개혁의 의미를 일반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아직도 그리고 노동자들도 모르는데 지금 그 독일의 메르켈 우리나라는 이제 노동자들 껐듯하면은 독일을 갖다 한 예를 안 됩니까? 노동선진국 독일, 영국을. 근데 실업률이 15.3%까지 독일이 올라갔을 때 메르켈 총리가 그 강성노조하고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도 안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냥 노동개혁을 그대로 그냥 시행을 했는데 2013년부터 5.3%까지 낮아졌습니다. 실업률이. 예. 그러자 영국에서도 11.2%까지 실업률이 올라갔다가 나중에 4.3%까지 내려가거든요. 대처수상도 강성노동운동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예. 영국에서 그 대처 수상의 노조와의 전쟁은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한 거죠. 예. 나라가 다 뒤집어졌지만 예.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굽히지 않고 예.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오직 국민들 그리고 일반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예. 네. 그러면서 이 노동개혁이 이게 빨리 개혁이 되면은 비정규직하고 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첫째 없어집니다. 네. 실업 일단은 해소가 되고 지금 현재 2016년 기준으로 우리가 3.7% 실업률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지금 실업률이 높다고 지금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 실업률도요. 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2배나 됩니다. 지금 현재.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나라 망할 것처럼 헬조선인이 뭐니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귀족 노조가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만약에 노동개혁을 지금 대권 주자들 중에서요 제일 중요하게 할 게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리고 젊은 청년들, 대졸 사원들 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노동개혁밖에 없거든요. 노동개혁을 갖다가 안 하는 대통령은 이 사람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1,600만 명 비정규직 소외층 알바 노조들 다 죽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5, 60만 명 요거 다 해야 10.3% 된 한국노총하고 5, 60만 명
그 사람만 옹호하는 거거든요. 나머지 1,500만 명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개혁 빨리 안 오면은 지금 우리나라도 실업률이 3.7이지만 10% 15%까지 올라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노동개혁 이거 부르짖는 대통령만이 진정한 대통령이고 국민을 위한 대통령, 노동자를 위한 대통령입니다. 그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를 주장을 했었었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뭐 철도 노조라든지 예. 뭐 이런 온갖 저항에 부딪혀서 사실은 그게 이제 말은 꺼내놓고 본전은 별로 많이 못 찾은 결과가 됐지만 예. 불씨를 우리가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예. 여기서 더 박차를 가해서 노동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노동개혁은 자기 분신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꼭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성 대통령으로서 독일의 메르켈이라든지 대처 수상도 다 이렇게 해왔는데 뭐 이번에 이런 사태가 터져가지고 이제 어찌 보면은요 이런 그 문재인 이쪽 일당들이 보면은 대통령의 노동개혁 저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갖다가 민주노총 애들 앞장 세워가지고 더 불씨를 갖다가 뒤에서 지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건 정확합니다. 네. 저는 노동운동가로서 사업은 모르지만요. 네. 그거는 정확해요. 이거 노동개혁을 사실은 양대 노총이요 무지무지한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득권을 안 놓치려고 그래요. 네. 그렇죠. 네. 노조가 되면 강성 노조원들의 뭐 무슨 아내, 자식, 뭐 일가 친척까지 다 혜택을 본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그 조합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직장이라는 게 세습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 현대자동차가 이제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세습시키는 거.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이게 그 젊은이들의 실업률 해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 전혀 없죠, 예. 그러니까 뭐 남이 어찌 됐든 간에 아마 살겠다는 게 그게 민주노총의 그게 지금 뭐 실태고 현실이고. 현대자동차만 해도 그냥 일 안 하고 억대 연봉을 뭐 노조 전임자들만 7, 80명씩 뭐 이래. 예, 7, 80명이나 돼요? 예. 그럼 그 200명이 넘어섰습니다 한때는. 그럼 2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노동 운동을 한답시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월급은 억대로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도 네. 그 뭐 회사의 장사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해만 넘기면 또 임금 협상 때 되면 또 올려달라. 일본 같은 데는 안 그렇거든요. 일본은 막 금년에는 뭐 좀 경상수지가 적자다 이래 되면은 같이 우리도 임금 동결하고 이래 되는데 대한민국은 안 그렇습니다. 해만 말리면은 이게 이제 민주노총이 썩어 빠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도 지금 계속 막 대규모로 지금 구조조정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왜 중국에 공장 짓고 이제 미국 가게 되면 여기 생산성이 아까 대표님 말씀보다 줄어들으니까 어차피 이제 다 해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 친구들이 회사하고 같이 그 협력을 해가지고 막 임금도 동결시키고 회사하고 같이 이렇게 갔으면은 네. 뭐 해고의 염려도 없고 미래도 보장이 됐을 텐데 그 자기네들 계속 더 달라는 그 강성 노동운동만 펴왔기 때문에 노동운동의 미래도 끝이고 민주노총의 미래도 이제 이번에 아마 태극기 집회하고 촛불 집회가 아마 시금석이 돼가지고 이제 진보하고 보수가 완전히 갈렸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정말 민주노총이 이번에 여기서 아마 추락할 것 같습니다. 20년 만에 민주노동조합 이제 민주노총이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그걸 뭘 느꼈냐면은 네.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6개로 분사가 되거든요. 그럼 회사를 6개로 쪼개가지고 이제 결국 울산을 이제 다 떠납니다. 떠나는데 네. 그러면은 조합원들이 나서가지고 가족까지 나서서 정말 주주총회 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악을 쓰고서라도 배째라 네. 그래야 될 텐데 지금 현대중공업 조합원이 15,000명입니다. 15,000명인데 그날 1,000명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김종은이가 노조 간부하다가 국회의원이 되놓으니까 그게 노동자들이 볼 때 순수한 게 없는 거라. 노조 뭐 작업복을 입고 노동 현장에 있을 때는 그때는 야 우리 가서 한번 투쟁하자고 하면은 되는데 김종은이가 이제 노조 간부로 있다 국회의원 딱 되고 난다면은 이게 정치 집회로 희석이 된 거로 인식이 된 겁니다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집행부에서 총동원을 내려가지고 회사 6개로 갈라지면 우리는 이제는 다 해고가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노조 집행부 얘기를 안 듣습니다. 15,000명 중에서 7, 800명이 참여했다는 거는 민주노총의 한계가 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대한민국의 현대중공업 자동차의
그 강성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이제는 제 살 길 찾자고 나고 집행부의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거는 결국은 그게 전국적인 그러한 영향이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는 지금 민주노총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금속노조의 아주 중심되는 그렇죠. 예, 예. 그런 예. 회사인데 네. 거기에 노동자들이 이제 민노총의 말을 잘 안 듣는군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이게 그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네. 그 정치하는 사람이 가장 나쁜 게요. 그 순수한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네, 네. 예, 그래서 막 기업 파괴시키고 노동자들 선동해가지고, 그 표 하나 얻자고 그러는 거 예, 아닙니까? 예, 예. 그 나라 망치는 나라 일입니다. 망치는데 예. 앞장선 게 정치인인데 네. 또 웃기는 게 이 노동운동 하는 친구들이 정치인들 오면은 국회의원들 말이야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러고 여기 현장에 오지 말아라 해놓고 네. 나중엔 지들이 노조 간부가 되면은 또 조합원들 등쳐갖고 지들이 국회에 진출하고 울산에만 해도 윤종호나 김종훈이가 바로 그런 경우 아닙니까? 네. 지금 민주노총을 휘어잡고 쟤네들을 갖다가 강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김기봉밖에 없습니다. 저 사실은 20년 전부터요. 현대중공업 자동차의 노조위원장 출신들이 저보고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다 제 편에 서가지고 저 이야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노동운동에 말하자면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초기에 정말 열심히 노조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이 민노총을 개혁하고 정말 진정한 경제발전을 위한 노동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노동연구원 김기봉 원장님 모시고 얘기를 나눴습니다.